좋아? 좋으냐고. 이혼을 잘하는 방법 3가지 한번 우리 이 저자님께 한재원 저자님께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요. 이혼을 잘하는 3가지 방법을 3가지로 딱 나누자면 첫 번째, 경제적으로 독립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정신적으로 독립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 법률적으로 조금 아셔야 됩니다. 법률적인 부분을 조금 알고 계셔야 아무래도 당하지 않고 이혼을 당하지 않고 이혼을 당당히 할 수 있겠죠. 경제적인 이야기 조금 더 해주세요. 경제적 독립이라는 게 돈이 많아야 이혼할 수 있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지금 이제 와서 이혼하고 뭘 먹고 살겠어. 그래서 이혼 못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뭘 먹고 사냐면요, 이혼해도 밥 먹고 삽니다. 그럼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우선 눈에 띄는 일을 시작하시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단 아무 곳이나 일을 시작하시는데 만약에 편의점밖에는 일할 곳이 없다, 그럼 편의점 가서 일단 알바 시작하시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은 편의점에 관련된 파생되는 일들이 눈에 띕니다. 어떤 기회가 또 그렇죠. 기회들이 하나하나 오게 되고요. 편의점에 납품할 식품을 그때 가서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 식품회사가 굉장히 대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말은 쉽지라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저도 자금은 없고 해서 인터넷으로 사업 파트너를 찾다가 공동사무실 열었고요. 월 12만 원으로. 그래서 12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제 방을 가지고 있는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같은 사무실을 먼저 구해서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아마 지금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책의 내용 중에 처음부터 이렇게 우아하게 돈 벌 생각하지 말라고. 우아하게 돈 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시작할 수 없어요. 내가 결혼 전에 어떤 일을 했는데 제가 이런 일 해야 돼요? 뭐 이런 생각이 사실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생각 누구나 있죠.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그런 일은 사실 오지 않고 좀 초라한 일이라도 일단 집 밖을 나가면 그때부터 더 좋은 기회,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발을 내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할 수 있는 걸 먼저 시작하시면 됩니다. 결코 문제될 것은 나를 막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옥이네요. 주옥 같은 또 명언입니다. 일단 더 자세한 또 힘을 얻고 싶다면 이혼 지침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적 자립, 그리고 두 번째로 정신적인 독립, 자립을 말씀하셨어요. 여자들이 참 좀 의존적인 성격 많거든요. 의존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리고 싶어요. 의지할 곳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나한테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정신적 독립이 어쩌면 경제적 독립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힘들죠. 못을 남편이 항상 박아주다 보니까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는 순간에 못은 누가 박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었거든요. 전동은 어떻게 갈지? 제가 나가버리면? 막 이런 고민도 이게 정신적으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정신적 독립은 경제적 독립에 앞서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뭐 SNS를 보거나 다른 집 남편을 보면은 내가 더 막 불행하다고 느끼고. 남편 자랑하는 여자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뭐 이런데 그분도 쓸데없다는 거 알아요. 자랑하면서도 자기 남편 별 쓸데없다는 거 압니다. 근데 그 순간 자랑하지 않고는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 순간 자랑하는 것 뿐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때리는 놈은 빼고요. 때리는 놈은 빼고. 빼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키 큰 나무는 쓸데가 없지만 키 큰 사람은 쓸데가 있다고. 어쨌거나 남편은 거의 여자들보다 조금씩 키가 크잖아요. 제 아내보다는.
아무래도 쓸 때가 있습니다, 언제든. 있죠. 그러니까 네. 이혼을 쉽게 결심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정말 이게 이혼을 피할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서 이혼을 하시려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적인 정리를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감각해야 이혼할 수 있지요. 화가 네. 나거나 복수하거나 저 자식을 혼내주고 싶어서 이혼하거나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또 보니까 최근에 네. 이왕 할 거면 네. 그 사람의 장례식장에 가서 5만 원이라고 내고 육개장을 3만 원. 아, 5만 원 세죠. 3만 원 내고 육개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럼요. 정도가 됐을 때 이혼해라. 그럼요. 드라마 대사였는데 음. 그 드라마 여주인공이 이제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니까 친구가 붙들고서 이혼한 친구가 붙들고서 너 네. 이혼하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육개장 너 거기 가서 3만 원 내고 육개장 말아서 맛있게 먹고 올 자신 없으면 이혼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혼을 고민하면서 아, 쟤 죽었을 때 내가 육개장 먹을 수 있을까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마음의 정리가 돼야 됩니다. 되고 네, 쿨하게 헤어질 수 있어야겠네요. 네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커리어 우먼을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이혼을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남편이 몇 달 전에 자살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분 표정이 측은지심 정도만 있었다고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 표정을 보면 제가 생각해서 역시 감정적인 정리가 가장 중요하구나. 어찌됐든 이렇게 분리가 안 돼서 감정적으로 그렇죠. 그럼요. 그게 제일 네네네, 쉽지 맞습니다. 않아요. 네네네. 보이지도 않고 네. 맞아요. 감정을 분리한다는 거. 네. 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맞아요. 막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는 그런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아주 네. 적절한 표현이셨어요. 그래요. 네. 아이가 어린데 너무 이혼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아이가- 질문 많이 하거든요. 네. 아이가 너무 어린데 아이가 너무 어리다 그러면 몇 살이죠? 뭐 취학 전, 뭐 아이들. 취학 전에도. 네. 그렇지만 이혼하고 싶다? 너무 이혼하고 싶다. 너무 이혼하고 싶다? 네. 어떤 이유에서 간에 네. 이혼하셔야죠. 아이들은 그럼 어떡해요? 아이들 뭐 어떻게 열심히 혼자 키워야죠. 혼자. 네, 혼자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왜 혼자 못 키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이들 때문에, 너네 때문에 이혼을 못해 이런 말을 하고 사는 엄마보다 네. 그냥 그 순간에 행복해하고 그 순간 아이들하고 어떻게 잘 지내고 행복하게 보낼 것인가에 중심을 두고 생활하시는 게 중요하지 이혼을 하고 안 하고의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남편이 들어와서 밤마다 술을 먹고 때리고 이런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이혼을 할까 말까를 고민을 하는 걸 떠나서 살 수 있을까 죽을까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그 순간은 거기서 일단 나오시는 게 중요하지만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남편이 싫거나 성격 차이가 있거나 남편이 돈 문제를 속썩이거나 이런 것 때문이라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리고 행복해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좋은 선택이네요. 그럼요. 이혼할까 말까가 아니라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가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또 지키고 네, 더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꼼꼼하시네요. 네. 이혼 잘하는 방법 3가지 마지막 한 가지 남았습니다. 네. 네, 뭔가요? 궁금해요. 법률적인 부분 아, 제가 아까 말씀하셨죠? 좀 네, 아쉬워하다고 네, 네. 말씀드렸는데 네. 3번째 법률적인 지식은 뭐 다음에 한번 제 책을 감수해 주셨던 네. 법무법인 수성의 김익환 변호사님을 모시고 나누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 전에 제가 뭐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혼을 할 때 그 재산 분할과 그 이혼 위자료는 별개라는 거. 그래서 이혼 위자료를 나 몇 푼 못 받는데라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네. 그 이제는 또 법도 바뀌어서 1년 이상 같이 산 부부는 연금을 나눌 수가 있어요. 비율에 따라. 이혼하자마자 바로. 예전에는 6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네. 그것도 법령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재산도 재산도 네, 알고 그 보면 뭐 50% 땅이 5대 있었더라 이런 5입니다. 거. 네, 그렇습니다. 와. 그리고 그게 재판을 시작하시기 전에 뭐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숨겨놓은 재산이 있으면 재판 중에는 다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서 네. 이런 부분도 중요하시니까. 현실입니다. 그럼요. 네. 현실적인 부분을 법률적으로 좀 그 지식을 취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간단하게
이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재훈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해봤는데요. 다음번에는 이혼 안 하고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네,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효리 씨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이상순 씨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 다른 남자들은 자기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자기가 뭘 사줘도 화를 내고 안 사줘도 화를 내는데 이상순은 그런 게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상순은 자기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바람을 폈는데도 이혼하고 싶지 않다. 일단